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특히 무엇보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를 보면 0.4%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5%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후장에 모두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뒷심이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거래가 정지가 될 거예요. 때문에 합병 이슈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수급들, 그게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죠. 또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의 3%의 상승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에코프로하고는 약간은 디커플링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같은 흐름이 나왔었다면 특히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위메이드도 5.7% 급등이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이 점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거의 6천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것도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합병에 따른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도 합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꾸준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도 계속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합병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자,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11월과는 다르게 수급이 점차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상위 종목에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아, 현대차, 대체적으로 반도체를 거의 집중 매수했고, 조금 전에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의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어제만 무려 3.4% 급등이 나왔고, 또 직전 고점을 소폭이지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2% 반등이 나왔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P 500은 어제 0.4% 상승과 함께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소폭이나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4%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을 본다면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그리고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직전 고점을 다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물론 변곡점에서 한번 올라왔던 그 폭보다는 돌파했던 폭이 조금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분명히 직전 고점을 돌파한 만큼 그 위에서 충분히 새로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폭의 돌파가 나왔던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주가가 눌렸었고, 그걸 한 달 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별다른 조정도 없이 직전 고점마저 돌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그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본다면
한 달 동안 하락이 나왔다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3개월 정도? 보통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직전 고점을 돌파했던 만큼 정말로 새로운 흐름을 기대해 보려면 저는 조금 더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건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던 것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면 어쩌면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전강 후약 패턴, 뒤로 갈수록 조금씩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 맡겨보고요. 우리는 오늘 밤에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또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그 현상에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약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양호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국내 시장은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 것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전날에 미국의 반도체 수의 강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도 같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대만 증시를 보셨듯이 대만 시장도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오늘 국내만의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이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하나의 기대감이 있었고 그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격상한다는 것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대만은 파운드리 쪽이 강세를 보이고 또 국내는 D램 쪽, 메모리 반도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종합 반도체라든지 특히 팹리스 쪽, 그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덜란드는 장비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ASML 아시죠? 그 기업은 노광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슈퍼 을이라고 불릴 만큼 노광 장치를 독점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재용 회장이 유럽을 순방할 때 네덜란드 ASML을 꼭 방문하곤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AI 반도체, 특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다면 오늘은 조금은 새로운 업종이었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어보보 반도체, 이 기업은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의 급등과 함께 거래대금도 1,400억 가까이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 이 기업은 반도체를 조립 및 테스트하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23% 급등과 함께 거래대금이 거의 3천억 가까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기업은 온디바이스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온 만큼 저라면 차트의 흐름을 눈으로만 체크하고 이 종목은 매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한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보보 반도체라든지 SFA 반도체, 이 기업들은 최근에 시세가 나온 만큼 이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던 간에 최근에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기업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미약하지만 그래도 0.5% 강세 흐름과 함께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7월 4일에 73,600원. 이런 흐름이라면 조만간에 돌파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수출 증가와 함께 반도체 수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도체 안에서도 업종마다 순환하면서 오늘처럼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라든지 최소한 내년 1분기만이라도 반도체를 최우선 업종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대표주로서 SK 하이닉스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4분기의 D램 이익이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7%까지 올라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무려 2.5배나 높다고 해요. 그거는 D램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HBM, AI 반도체가 한몫을 했었고 또 조기에 시장을 선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4분기는 SK 하이닉스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쩌면 삼성전자보다도 D램 점유율이 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내년부터는 확연하게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드렸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슈를 말씀드려 볼게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조금은 꺼려 했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이게 이번 달 14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장벽이 조금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 외국인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인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등록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폐지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라면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전망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라고 그런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단기적이라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내 시장에는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일부로 폐지가 되니까 한번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같이 관찰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중요한 일정이 있죠.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내일도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